자, 지금 그 솔직히 자기 과제가 잘 되고 있다. 착실하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 앞에 밀린 것들이 있을 거면 특히 창문 같은 경우 맞지. 그 명제부터 쭉 그거를 빨리 채워야 됩니다. 자, 일단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정의하는 기본 요소들이 뭐였지? 함수를 정의하는 기본 요소. 그러니까 이제 F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쓰는 게 이제 정역을 쓰는 거고, 그다음 뭐 쓰는 거였지? 중력을 쓰는 거였고, 그다음 대응관계를 쓰는 거였지. 우리가 이제 x에서 y의 함수 그리고 이제 대응관계를 쓰는 거였잖아.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의미는 뭐였지? 몇 가지를 만족하면 됐지? 그거는 이제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집합의 원소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는 두 가지였다. 기억나? 지연이?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자, 정역, 공역 같다. 그 다음에 대응관계 같다. 대응관계 같다는 말은 같은 x값. 내 자꾸 찾고 있었는데. 그 열심히 듣는다며. 내 자꾸가 안 보여가지고 자꾸 찾고 있었는데. 그 여기 같은 x값을 대입하면 이제 그 같은 함수 값이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런 함수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함수는 몇 가지였지? 네 가지였죠, 맞지? 기억나? 소율이 기억나? 역함수 아니에요. 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니? 두 가지. 한 가지.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한 가지 기억하는 사람. 이 표식이 다르면 아웃풋도 다르다,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였을까? 두 가지. 뭐였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육이랑 치역이 같다. 오, 그렇지. 공격이랑 치열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함수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지? 가로선 수평 판별법이라고 불렀었지, 맞지? 가로선 그어서 몇 번 만나면 돼? 한 번 이하. 맞지? 안 만나도 괜찮았지. 왜? 공역이랑 치역이랑 달라도 괜찮으니까. 근데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한 번 만나야 돼. 무조건 한 번 만나야 돼. 괜찮지? 자, 쌤이 소율이한테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볼게. 네. 지율이한테 물어볼까, 소율아? 네. 아니요. 그래. 여기가 엑스레이 방금 이제 예지가 질문한 건데 쌤 예지를 한 번 때릴 뻔했는데 안 때린 거 같아, 맞지? 안 때렸지? 때리잖아. 언제 때렸어? 이렇게 했잖아요. 했어? 와 진짜. 오, 그게 아니야. 우와. 자, 우와. 심이 나. 자 이제 우리 정역이 이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제 공역이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그때 이제 어떤 이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정도로 할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이 친구는 안 되냐라는 질문을 했어. 맞지? 사실 그래서 쌤이 사실 때렸어요. 왜냐면 난 수업 때 정확히 저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거든.
좋아요, 맞지? 저 친구는 왜 안 될까? 일단 봤다는 기억은 있어. 내가 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거든. 예은이는 혹시 기억하니? 저 그래프를 봤었다는 사실을? 뭔데? 뭐 그렇지? 왜 안 되지? 얘는 애초에 뭐가 안 돼? 함수가 안 되는 거지. 함수가 아니다. 함수는 함수값이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 공역에서 나와야 되지, 맞지? 근데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정역에 속해 안 속해? 정역이 뭐야? A 이상이잖아, 맞지? 정역에 속하는 값이잖아, 맞지? 근데 그때의 y 값이 지금 공역에 속해 안 속해? 공역에 속하지 않잖아, 맞지? 그럼 저건 함수 값이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이 없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좋아요, 안녕. 이거 많이 중요해. 오케이. 물론 이제 가로선 그으면 두 분 만드는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전에 함수가 아니면 그런 가로선 자시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함수가 되어야 그 중에 특수한 경우가 1대1 함수, 1대1 경일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맞지? 오케이. 이거 더하기 10을 쓰면 안 되는구나. 빼기 10입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조건은 몇 가지야? 왜? 뭐 이상했어? 아니야, 그런 오해하지 말았지. 어쨌든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여기 이 대칭축이 어느보다 A보다 왼쪽에 있어요. 맞지? 두 번째는 요 A, A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거였지. 오케이? 첫 번째를 풀게 되면 대칭축이 지금 얼마니? 2분의 1이지. 2분의 1보다 A가 크거나 같아요. 그래야 1대1이 될 자격이 생기니까. 자, 두 번째는 저기 A, A를 지나야 되니까 요게 아까 2가 맞아. 암산은 DB 진짜 못한다. 맞겠지? 여기 A.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제로가 되고, 그럼 이제 마5의 2가 되어서 A가 5 또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그래서 지우라 답은 뭐야? 와. 5야 마이너스 2야? 5. 그치, 놀랍다, 맞지? 2분의 1 아닌데. 2분의 1 이상해야 되니까 5가 돼야 되겠죠, 맞지? 2분의 1 아니죠. 아, 이제 1로 바뀌었군요. 오, 쟁이. 저거는 만화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웃어? 오케이. 자, 어쨌든 사실 쌤도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웃어. 아니, 혼자 있을 때도 난 저렇게 웃어, 알지?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함수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한 거지? 2가지 이야기했다, 맞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맞지? 오케이.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가로선을 그어서 한 번 만나는 거지, 맞지? 근데 모기가 생존력이 완전 커요. 진짜 크다. 오. 맞다. 우와. 오, 벽치기. 벽치기다, 벽치기. 지현이 엄청. 자, 봅시다. 자, 여기 이 주황색 그래프는 가로선 그으면, 쌤이 지우개 헷갈릴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가로선 그으면 주황색 그래프 몇 번 만나? 2번. 2번 맞지 않나요? 한 번. 왜냐하면 정역이 어디부터야? A 오른쪽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A 오른쪽 말고 이 바깥쪽에 있는 그래프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사실 이 부분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관심이 없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노란 건 몇 번 만나는 거야? 한 번 만나는 거지. 그래서 1대1인 거야. 괜찮니? 이렇게 우리는 A 오른쪽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정역이 A 이상이라서. 그거 아닌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선생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네. 너무 잘 이해해서 지금 여유가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지? 세 번째가 항등함수. 좋아요.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 한 2가지? 다은이가 문제보다 먼저 오다니. 금리제 왜 맨날 문제?
그러니까 쌤이 오늘 좀 때릴 테니까 이해해 줄 알았지? 이렇게 남학생에게는 가끔 폭력을 행사하거든. 여학생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알지? 떳떳해? 진짜 성적이 한두 장이야. 이렇게 너희들은 다른 건 잘 까먹으면서 이런 걸 안 까먹고 이런 걸 잘 기억하라고. 진짜. 오케이. 어쨌든 몇 가지라고 했지 방금? 두 가지. 뭔지 혹시 기억나? 오 맞아. 또 같으려면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있는 놈이 정력과 공력이 같아야지만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두 가지였어. 괜찮지? 마지막으로 상수 함수가 뭐였지? 같은 수만 나오는 거. 그치? 모든 정력 원소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이제 상수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게 이제 네 가지 여러 가지 함수였다, 맞지? 괜찮지? 자, 해봅시다. 자, 오늘 하게 될 주제는 혹시 이거 아닌 것도 있어?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할 차례인데 이제 합성함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합성함수라는 건 이제 함수 두 개를 혹은 여러 개를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대응 관계가 y는 f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g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리할 건데 이 친구는 정역이 y 그리고 공역이 z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인풋이 이 y의 원소이기 때문에 스몰 y로 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는 함수값이 이제 z의 원소이기 때문에 스몰 z로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라지 y의 원소 스몰 y를 대입하면 라지 z의 원소 스몰 z가 함수값으로 나오는 함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자, 이걸 우리가 벤다름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를 x, y, z 그리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를 f,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 주자를 스몰 x, 대표 주자를 스몰 y, 대표를 스몰 z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f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와 같다고 써도 괜찮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g에 의해서 y가 어디에 대응된다고? z에 대응되는 거지, 맞지? 그때 이 z를 뭐라고 쓸 수 있지? gy라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겠지. 여기가 괜찮지? 자, 봅시다. 이렇게 한 방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한 방에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연산을 즉 이제 왔어. 자, 놓아. 이제 내려와 빨리 이리 와. 마음대로 때렸으면 진짜. 이거 쓰면 꿀밤이 세진 않은데 어쨌든. 너 잤어? 아 네. 그래. 일찍 좋아, 알았지? 자, 여튼 봅시다. 우리가 그렇잖아 이제 내가 x를 이제 f에 대입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지난 함수에 대입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고 하자. 그럼 매번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 한 번에 x를 넣으면 z가 나오는 함수를 만들어 오면 그냥 그것만 계산하면 항상 z 값이 나오겠지. 모든 x 값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두 함수 연산을 한 번에 하는 함수를 가리켜서 이제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 f라는 놈이 한 놈 더 있잖아, 맞지? 이거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했었지? 함수를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었어,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약간 함수 이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다고. 그러면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새로운 함수가 생겼으니까 걔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약속하기를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했대. 오케이?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했대. 혹시 지금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 G 합성 F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혹은 G 서클 F라고 읽습니다. G1 동그라미 할 때 1, G1 F 이렇게 한다는데 난 사실 GPT한테 처음 들었어. 오케이?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G 합성 F 혹은 G 서클 F 이렇게 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조금 해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 거지? 바로 이 F에 대응되는 이름인 거야. 이름. 함수를 대표하는 그놈인 거야.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쓰고 여기다 뭐 쓰고 여기다 뭐 써야 돼? 여기다 뭐 써야 돼? 여기는 정격을 쓰는 자리지. 저기서 G 합성 F는 누구의 원소를 인풋으로 받아? X의 원소를 인풋으로 받잖아, 맞지? 규아야. 네? G 합성 F는 누구의 원소를 함수값으로 선택하니? 그러니까 G 합성 F는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Z? Z가 나와. 얘는 누구의 원소야? 라지 Z의 원소는 뭐지, 맞지? 집합 Z가 뭐가 된 거야? 이거 누구 자리? 규아 이거 누구 자리? 규아한테 온 거. 괜찮네. 강제 집중. 얘는 뭐였지? 정이요. 여기는 뭐 쓰는 자리야? 지요. 자, 여기는 뭐 쓰는 자리였니? 들려 누가 뒤에서 말하고 있는데 들려? 안 들려? 나는 들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생각보다는 뭐야? 자 어쨌든 대응관계. 대응관계자 여기 대응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 뭐야? 대응관계자 맞지? 걔 진짜 좋으시다. 너무 좋아요. 자, 이 친구들이 사실 대응관계인 거잖아, 맞지? 이건 무슨 뜻이야? F라는 함수에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우리가 대응관계를 대표하는 걸 쓸 때 함수가 F면 관계식도 Fx 이렇게 써주는 거야. 함수가 G면 관계식도 GY 이렇게 써주는 거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난 여기다가 대응관계를 어떻게 쓸 것 같아? 일관성을 가지게 민지를 보니까 민지가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게 저기 대응관계를 쓰려면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뭐가 나와야 되지? Z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함수 이름이 뭐야? G 합성 F야. G 합성 이렇게 씁니다. 계속 저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 방식으로 썼고 이 친구도 저 방식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원래 관례야, 관례. 오케이? 법은 아니야, 알았지?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게 되기를 Z가 GY랑 같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 맞지? 근데 GY는 Y가 또 누구랑 같대? FX랑 같대. 그럼 얘를 GFX라고 써도 괜찮지? 그럼 여기다가 얘를 GFX라고 써도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겠다. 괜찮니? G 합성 FX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X를 어디다 집어넣고 F에다 집어넣고 그 FX의 결과를 다시 뭐에 집어넣으면 G에 집어넣으면 그게 G 합성 F의 이제 함수 값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1, 2, 3이 있고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4, 5, 6이 있다고 하자. 이게 이제 X고 Y고 Z고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F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G라고 하자. 이제 F의 대응관계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G의 대응관계는 이렇게 대응된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G 합성 F 1 이렇게 썼다고 하자.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지? G F 1이네. 여기가 괜찮니? 그럼 F1은 얼마? 그럼 G4는 얼마? 요렇게 계산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G 합성 F3은 얘는 G F3과 같고 규아 F3이 얼마야? 그러면 G3은 얼마야? 요렇게 하는 거야. 이제 합성 함수가 정리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G 합성 F라는 함수를 쓸 거고 이 친구의 정역은 누구? 그가 누구?
G 합성 F는 F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하는 함수. 이렇게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G 합성 F는 인풋을 누구로 받는다고? 얘를 인풋을 받는다. 너무 복잡해? 근데 표정은 너무 복잡한 표정이고. 이제 걸려가지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Y 그 다음에 X의 원소 여기 3을 쓰고 여기에 4, 5, 6을 쓰고 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고? 4가 나온다.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고? 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고? 이 함수가 누구야? G 합성 F라는 함수인 거야. 괜찮지? 자 얘를 또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fx라는 친구가 2x 더하기라고 하자. g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g 합성 f2를 구해보고 f 합성 g2를 구해보자. 저 얼마가 되지? f 일단 gf2가 되는 거지. f2는 얼마? g5는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fg2가 되는 거지. 2야 2 12가 아니고 그냥 2야. 그럼 g2는 얼마? f3은 얼마? 요렇게 하는 거야. 괜찮니? 그냥 이게 합성함수라는 거 그냥 계속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약간의 불편한 씨. 많이 졸려? 생각보다 좀 괜찮아. 이제 아까 하는 것은 살살 안 하고 이렇게. 자 보니까 x가 누굴 먼저 만나? Y 아니 어떤 함수를 먼저 만나? f를 먼저 만나고 그 결과가 다시 g를 만나잖아. 근데 우리 이 기호를 쓸 때 어떻게 쓰지? g 합성 f로 쓰는 거야, 맞지? 왜? 이 형태에서는 누가 그 변수를 먼저 만나 함수가 f가 먼저 만나잖아, 맞지? 이렇게 써야지만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f 만나고 그게 다시 g한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왼쪽에 더 나중에 오는 함수, 오른쪽에 더 먼저 오는 함수를 쓰는 거야, 맞지? 쓸 때 다시 함수를 정의할 때 기본 요소가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정역, 공역, 대응관계. 어쨌든 이제 G 합성 F라는 함수도 새로운 함수기, 새롭게 정의된 함수기 때문에 정역, 공역, 대응관계를 가질 거고 이 대응관계를 계산할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게.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쌤이 이제 이 친구랑 똑같이 그렸거든. 그냥 y라고 잡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요 x는 뭐가 되지? 요 x는 이 함수에 대해서 합성 함수의 정의역이 되지, 맞지? 요 z는 뭐가 되지? 요 z는 합성 함수의 공역이 되잖아, 맞지? 이 둘은 어떻게 됐어 지금? 이 합성 함수에서는 사라졌지, 맞지? 근데 저 둘이 꼭 같아야 될까?가 질문인 거야. 사실은 꼭 같지는 않아도 괜찮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합성함수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건데, 만약 요 바깥에 있는 이 친구가 G의 정의역이고, 요 친구가 F의 공역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친구는 이제 뭐 Y2라고 하고, 이 안쪽에 있는 친구를 Y1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여기 x, 여기 y, 여기 z가 이렇게 있을 건데 요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무슨 함수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f라고 하고 이 친구를 g라고 하게 되면 g 합성 f가 저걸 한 방에 대응하는 함수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x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 z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이 x가 f를 만나면 요 자리로 갈 수 있니 없니? 없어. 왜냐? 다시 y1은 f의 공역이야. 공역. 그 다음에 y2는 g의 정역. 그러면 함수라면 함수값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 자기 공역에서만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f가 어떤 x를 받더라도 정의에 속하는 어떤 x를 받더라도 그 함수값은 어디에서만 나와?
노란색 안에서만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어차피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이제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값이 그 뭐지 f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 값이 존재하더라도 이 x에서 출발해서 z까지 도착하는 것 자체는 항상 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어? 와, 이거 졸려. 지금 큐아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 째려보고 있어. 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네, 감이 깼어요. 깼어? 네. 왜 째려봐?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 f 먼저 변수를 만나는 함수의 치역이 누구의 g의 나중에 x를 변수를 함수값을 만나게 되는 함수의 정의역보다 뭐 하기만 하면 정의역에 포함되기만 하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이 f가 어차피 그러니까 g가 받게 되는 값은 실제로 누구만 받을 거라고? f의 함수 값들만 받을 거라고. 따라서 f의 치역에 속하는 값을 g가 정의역의 원소 중에 일부러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함수 값이 정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지연아? 지연이도 흰자고 했어 방금. 자 쉽지 않다 맞지? 네 괜찮아? 좀 해주죠. 어쨌든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될 때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패드가 튕겨버렸어. 왜 이러지? 추적하고 안 되나? 자, 그 1332번 풀어보십시오. 1332번. (1332) 1335 1336 진짜 다 사실은 문풀이 될 수준의 다른 문제들입니다. 자, 1335 풀어봅시다. 그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저요? 재밌는 얘기. 수업 때도 되는 얘기였어? 네. 정말로? 네. 이건 쓰지 말자. 교 이거 3개 다 풀었어? 아, 하나만 했는데. 야, 그냥 맨 앞에 앉아. 교야 맨 앞에 앉아. 참. 너 집중을 안 하잖아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어?
문제야. 그래요? 일단 1336번에서 H1이 얼마야? H1? 잘 모르겠어? 아닌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봅시다. 우리 H1을 구하고 싶어. 일단 1336분부터 같이 봅시다. H1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되면 돼? 다시 어차피 이 친구는 HFX라고 고쳐 써도 괜찮잖아, 맞지? 그럼 H1을 구하고 싶으면 이 친구가 얼마가 되게 하고 싶어? 이 친구가 1이 되면 좋은 거잖아, 맞지? 근데 F에 얼마를 넣어야 1이 돼? F에 얼마를 넣어야 1이 돼? 그치? 그러면 여기 양변에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G2는 H, F2는 H1이랑 똑같은 거지. 된 거 맞아? 근데 G2가 얼마야 문제에서? 그래서 H1이 3인 이렇게 괜찮니? 나머지는 할 수 있겠어? 그러면 H3을 구하려면 F에 얼마를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돼? 4를 대입해야지. 그래야 F4가 3이잖아. 괜찮아? C4는 1만.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니? 지우리 잘 풀고 있어? 하고 있어요. 잘. 아 잠깐만요. 오 맞았어. 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현 이것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래. 당이도 잘 풀고 있어? 선생님 궁금했어요. 수업 다음 주부터 감사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아니 저 이거 지금 수가 널 놀리겠지. 영상 같이 enjoy 될 거예요. 그래서 널 좀 많이 놀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개주. 그래서 무엇이? 그래서 대목이 F가 3개 따져져 있잖아요. 그럼 세 번 대입하면. 그러니까 fx랑 3x 마이너스 5랑 어떻게? 세 번. 1335번의 답이 뭐예요? 오 맞아. 이게 3x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요? 그러니까 이게 얘랑 같은 거잖아, 맞지? 네. 바로가 있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3x 5라고 지금 마이너스 5라고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뭐가 생겼어? f 3x 마이너스 5가 생겼지. 그럼 그거에다가 여기다가 3x 마이너스 5를 다시 집어넣으면 f 3x 마이너스 5는 뭐야? 3 곱하기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는 다시 9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가 9x 마이너스 20인 거야? 이거는 사실 fx를 쓴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9x 마이너스 20인 거야. 그럼 우리가 최종으로 구하고 싶은 fx는 뭐야? 이 친구는 f 9x 마이너스 20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3x 마이너스 5를 해주면 그래서 무조건 수직. 그러니까 다시 fx가 나왔지. 이
이게 뭐라고? 이게 3x 마이너스. 그럼 F 3x 마이너스 5잖아. 얘가 뭐라고? 얘가 9x 마이너스 20. 그럼 F 9x 마이너스 20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다시 9x 마이너스 20을 어디다 집어넣어? 네.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9x 마이너스 3 곱하기 9x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럼 27x 마이너스 65 이렇게 되나? 괜찮니? 민수 괜찮아? 큐아는 뭐해? 저 다 풀었는데요. 그래서 딴 데 해도 된다고? 아니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책에 다른 문제들을 풀면 안 될까? 나 이제 풀기. 사실 이렇게 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구조거든. F에 무언가를 집어넣었더니 한두 값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다가 뭘 집으면 마이너스 11이 되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되길 바래.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려면 x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지. 그러면 이 친구가 1이 되면 되는 거야. fx의 값이 1이 되면 뭘 집어넣으면 돼? 답은 2야. 라고 풀었으면 좋겠어. 이 과정이 너무 험난하지 않니? 이렇게 풀라고 내는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 이거는 계산 연습밖에 안 돼. 아, 물론 계산 연습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한두 번 하면 충분한 거거든, 사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는 정도는 충분하고. 자, 그렇게 풀기를 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1343번을 좀 풀어보십시오. 쌤도 풀 겁니다. 이거는 1343번을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좋고 쌤 풀이를 잘 듣고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43번을 보게 되면 fx라는 친구가 x 더하기 a, 다음 gx라는 친구가 정의되기를 x가 a보다 작을 때는 2x-6이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이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g 합성 f1도 구하고 그 다음에 f 합성 g4도 구해서 그 둘을 더한 값이 이제 57이 되기 위한 이제 a의 값의 합을 구하시면 나왔어요. 아마 a가 하나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개 나오겠다는 얘기지. 자,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설명해보자. gf1을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gf1이 됩니다. f1은 1 더하기 a잖아, 맞지? 그래서 g에다가 1 더하기 a를 대입하는 거지. 근데 이제 1 더하기 a를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는 1 더하기 a라는 숫자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여기 대입하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여기 대입하는데 1 더하기 a는 무조건 a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밑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킬 거라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a의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자, 이제 FG4를 해봅시다. FG4를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4는 a보다 작니? a보다 크거나 같으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경우를 알아야 돼. 오케이? 아니야. 1 더하기 a에서 우리가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이 뭐였지? 빼는 거다. 맞지? 빼기 a를 하면 뭐가 나와? 이건 요거보다 커 작아? 맞지? 괜찮니? 자, 그럼 봅시다. 우리는 상황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 4가 a보다 작은 경우와 4가 a보다 큰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 맞지?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첫 번째 경우에는 a가 4보다 크면, 즉 다시 말해서 4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4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지.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나와? 2가 나오네. 그래서 fg
4는 F2가 되는 거야. 근데 F2는 뭐가 돼? 2 더하기 A가 되겠지. 자,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자. 즉, 이 부등식을 4가 만족시킨 거야. 그럼 4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FG4는 G4는 4 대입하면 F16이 되네. F16은 16 더하기 A가 되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A가 4보다 클 때는 저 식의 값이 2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A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저 식의 값이 16 더하기 A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해서 얼마가 되기를? 이제 얼마가 되기를? 얼마가 되기를? 50. 졸았어? 아니요. 왜 이렇게 느려? 빠른 발음해라. 몇 번? 몇 번? 그래. 얼마? 50.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즉 A가 4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저 GF1은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G4는 2 더하기 A가 되어서 요 둘을 더하는 결과가 얼마? 57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럼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4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69? 54잖아, 맞지? 그럼 A는 얼마? 6이고랑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맞지? 근데 A는 뭐보다 크다고? 4보다 크다고. 이제 이때 A의 값이 6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로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보자.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A 더하기 1의 제곱은 그대로인데 이 친구가 16 더하기 1로 바뀌지.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A가 57. 그럼 A 제곱 더하기 3A가 될 거고, 얘가 둘이 상수항을 더하면 17이 될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40이 되겠다,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뿔8 마오니까 이제 결국 A 값은 마8이랑 그리고 5가 되겠지, 맞지? 그 중에서 A가 뭐보다 작거나 같기를? 4보다 작거나 같기를. 따라서 얘가 안 되고 얘가 답이 될 거야. 얘가 답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둘의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한 다음에 10배하고 제곱하래. 40이 답이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서 아마 좀 여지가 있습니다.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7번 풀어보래. 1347번. 선생님, 응? 또 지난 번보다 네. 좀 다녀줄게. 나왔어? 민재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니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요. 어떻게 틀렸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일단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하면 되지. 여기. 똑같이 세명 똑같이 썼잖아. 여기 여기 A도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A는 A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8 더하기 A. 일 하고 그냥 저걸 넘겨주고 해가지고. 그럼 A 보이죠? 잘 풀었어? 자, 근데 사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F가 몇 차 함수지? F가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2차 함수에서 두 함수 값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정확히 가운데가 뭐야? 대칭축이지. 그러니까 지금 A에서의 함수값과 A 더하기 8에서의 함수값이 같잖아, 맞지? 그러면 A와 A 더하기 8의 중점이 대칭축 1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A 더하기 8 나누기 2를 한 게 1이 되는 거지, 맞지?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런 거 나중에 다 생각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봅시다. 유형 4번. 교화야, 유형 4번 제목이 뭐지?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조건? 쌤이 아까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G라는 함수가 Y에서 Z로의 함수인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거든. 정답? 그럼 G 합성 F 이렇게 할 때 이 친구는 이제 X에서 Z로의 함수가 된다고 했었지. 그때 이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F의 공력이 G의 정의역과 무슨 관계가 되면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공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F의 치역이 중요한 거지. F의 치역이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이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X라는 지표 1, 2, 3이고 그 다음에 4, 5, 6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자. 이게 F야. 그럼 G라는 그 함수가 정의되기를 얘는 1, 2, 3, 4, 5, 6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 여기가 Y2라고 하고 여기를 Y1이라고 하자. 여기를 Z라고 하자.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G 합성 F라는 함수를 정리하게 되면 이 친구는 정역이 누구지 지금? X잖아, 맞지? 공력이 누구야? 공력이 Z가 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때 내가 요 함수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자. 1, 2, 3 3, 4, 5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이 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지? F에다 1로 얼마 나와? 그럼 4를 받으면 어디로 내보내? 6으로 내보낸 거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1을 넣으면 6이 나온다는 얘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얼마 나와? 5가 나오지. 그럼 5를 넣으면 얼마 나와? 그럼 2에서 뭐로 대응하면 돼? 5로 대응하면 되지. 3을 넣으면 뭐가 나와? 5가 나와. 5를 넣으면 5가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G 합성 F가 함수가 되었니?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였지? 모든과 하나씩이었지.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공력의 원소 중에 하나씩만 선택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1은 하나를 선택했어, 안 했어? 2는 하나를 선택했어, 안 했어? 3도 하나를 선택했지, 맞지? 그럼 이거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된 거야. 근데 보니까 누가 중요해? 이 4, 5는 누구지? F의 치역. 정의역이 뭐지? 민재야, 정의역이 뭐지? 여기 왼쪽.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어. 사실 X가 정의역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약간 그 동어 반복에 가까운 거라서 그렇게 설명하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함수에 대입되는 수들의 그 원소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함수에 대입되는 수가 지금 1, 2, 3이잖아, 맞지? 이렇게. 공력이 뭐지? 공연이 그 함수 선택.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수들의 집합. 오케이? 그럼 치역은 뭐지? 함수값이 선택받은. 실제로 선택된 애들이 집합이야, 맞지? 오케이, 그렇지? 그럼 이 4, 5는 누구야? F 입장에서 4, 5는? 그러니까 뭐지? 치역.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지? 지금 선택을 할 수. 그러니까 지의 정의. 그치, 지의 정의이지. 지금 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F가 4를 내보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G가 4를 받아서 어디로 보내야 되겠지? F가 5를 내보낼 거 아니야? 그럼 G가 5를 받아서 어디론가 내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관계가 중요한 거야? F가 내보낸 애를 G가 받아서 바톤 터치 해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려면 F의 누구를 G의 누구가 가져야 될까라는 얘기야. F의 치역을 G의 정역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맞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합성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생님 한번 말해볼까? 방금 뭐라 그랬지? 합성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서면화 그게 뭐지?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민재가 뭐라고? 그 함수가 합성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되는 거야. 교화할 수 있어? 자, 유형 4번 제목이 뭐니? 그리고 거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즉?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이 포함. 교화할 수 있겠어? 진짜 알겠어? 자, 1348 풀어봅시다. 1348. 졸려? 네. 쌤이 콩감 세게 때리는 에이 나왔어. 우리는 이 값들이 뭐가 되지 지금? 치역이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 치역이 모두 누구의 원소여야 돼? G의 정역의 원소여야 되죠, 맞지? 근데 G의 정역이 누구야? 1, 2, 3인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지? 이 값들이 이 세 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괜찮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모든 실수의 부호는 세 가지밖에 없다. 뭐였지?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다.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3, 2A 더하기 3, 3A 더하기 3 중에 누가 제일 커? 3A 더하기 3이 제일 크지? 그럼 얘가 3이 돼야 되겠네? 맞지? 그러면 A는 얼마? 실패. 실패. 오케이. 두 번째 A가 음수라고 하자. 그럼 누가 제일 커? A 플러스 3이 크지. A 플러스 3이 3이 되면 A가 얼마? 무슨? 맞지? A 음수라고 했는데 세 번째 뭐밖에 안 남았지? 0밖에 안 남았네. 맞지? A가 0이면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그럼 다 똑같지? 그러면 그 치역은 3이 되는 거네? 그리고 3은 이 x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인 거 맞지? 따라서 yes. 그럼 A는 얼마? 0. 이렇게 푸는 거야. 쉽진 않다 맞지? 근데 한번 경험하면 할 수 있어. 처음에 좀 쉽진 않아. 혹시 예지 질문 있어? 매우 질문의 표정인데? 잠시만요. 이제 이해했어? 근데 A가 이거 나 질문 잘 정리해서 말하면 안 돼. 근데 A가 여기가 다 똑같잖아. 똑같잖아. 맞지? 어. 1, 2, 3에서 1, 2는 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F의 치역이 G의 정역과 같다가 아니고 G의 정역보다 G의 정역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F의 치역이 지금 뭐야? 3이 되는 거잖아. 맞지? 얘는 누구야? 1, 2, 3인 거잖아. 그럼 포함돼 안 돼? 그럼 끝인 거야. 더 고민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니? 자, 그 다음에 근데요. 오. A가 0보다 작을 때 3A 플러스 3이 1이다라고 풀면 안 돼요? 그럼 A 값이 나오지. 네. 맞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풀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 되게 만드는 A는 다 달라. 그럼 그런 A는 존재하잖아. A가 분신수를 쓴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맞지? 마음에 들었어? 소율이고 쓴 코드가 이상.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유형 1349번을 해야 되는데. 아니 49번 합시다. 1, 3, 4, 9 이게 어려워서 어차피 질문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해봅시다. 요거 쌤이 풀게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 3, 4, 9.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합성함수 f 합성 gx가 정의되는 거야. 얘가 정의되는 거야. 그러면 g의 치역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먼저 우리는 g0와 그 다음에 g1을 확인을 할 거야. 그럼 g0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g1을 구하게 되면 이제 a 빼기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fgx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저 치역이 저 함수 값들이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0, 1과 같아야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저 수들이 꼭 달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이 친구가 0이고 이 친구가 0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1이고 이 친구가 1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0이고 이 친구가 1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1이고 이 친구가 0일 수도 있지. 이 네 가지 모두 가능하지.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모두 구해서 더하는 게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괜찮니? 귀찮아도 그냥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로 가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 B랑 E랑 어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A가 0이 나왔지. A가 0이면 얘도 뭐 돼야 돼? B도 0 돼야 돼, 나왔지? 자, 요거는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맞지? 괜찮지? 요거는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2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여기는 A가 0이 될 테니까 여기 0을 넣으면 B가 1 되면 되겠네. 이렇게 총 4가지 조합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 값 구해서 자,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좀 봅시다. 우리 그냥 1351번을 바로 볼게. 1351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fx가 질문 있어? 표가 질문 있니? 아니요. 자, 2x-3이고 그다음 gx가 x-1이야. 그 다음에 이제 fhx가 f합성 민재야 정신이 살아있니? 네. 자 gx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he의 값을 구하실 게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 he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2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게 제일 쉬운 풀이야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he를 구하자. f he는 ge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h를 여기다 집어넣어. 2 곱하기 he 빼기 3는 2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he의 값이 구해지겠다. 이게 제일 간단한 풀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에서 hx를 구하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 괜찮니? 그러니까 저 함수 값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hx라는 함수의 식 자체를 구하라고 시킬 수 있어. 오케이?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hx를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쓰면 f hx는 gx라고. 그러면 우리는 hx를 보통 먼저 바꿨는데 그냥 hx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hx-3는 2x x-1이군요. x-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것도 정리하면 뭐라? hx 나오겠네.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 거야. 이해했어?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H가 어떻게 나와요? 요거 어디? 그 위에 거. 이거? 이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쓴 건데 그냥 계산 안 했잖아. 여기서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G에 1을 넣어서 HX에 넣는 거예요. 아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x의 2를 대입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항등식이거든. 그러니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와 h라는 함수에 대해서 저런 관계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선생님, 방법이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방법 2는 그냥 hx가 f에 대입이 된 거잖아, 맞지? 이 동그라미를 여기다 대신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fhx는 뭐가 돼? 2 h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1 넣으면 여기 1 넣는 거잖아. 여기에 3 넣으면 여기 3 넣는 거잖아, 맞지? 여기 hx 집어넣으면 여기도 hx 집어넣는 거지. 대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맞지? 저기 넣은 x랑 같은 x를 x 자리에 모두 집어넣는 거야. 괜찮아? 네. 오케이. 다 괜찮은 거 맞지? 자. 자, 한번 끊읍시다. 잠깐 쉬었다가.